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5살 난 아들 준이는 공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내게 달려왔다. 준이의 작은 손에는 온갖 색깔의 크레파스가 들려 있었다. 엄마, 내가 아빠를 그렸어. 준이는 해맑게 웃으며 그림을 내밀었다. 하얀 도화지 위에는 어설픈 동그라미 2개가 그려져 있었다. 하나는 나였고 다른 하나는 준이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다. 준이는 그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아빠 자리야. 아빠가 빨리 와서 채워줬으면 좋겠어. 나는 웃으며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다. 준이는 아빠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준이에게 아빠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 아빠는 멀리 출장 가셨어. 아주 좋은 사람이야. 금방 돌아오실 거야. 그 거짓말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준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 거짓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준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민감한 아이였다. 준이는 나의 슬픔을 느꼈고 그 텅 빈 공간을 알아챘다. 준이는 아빠의 존재를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 갈망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보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말끔한 외모. 그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준이는 갑자기 내게서 손을 놓고 그 남자에게 달려갔다. 나는 놀라서 준이를 불렀지만 준이는 이미 그 남자 앞에 서 있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되어줄 수 있어요. 준이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황급히 준이에게 달려갔다. 준아 엄마한테와 이 아저씨한테 그러면 안 돼. 나는 준이의 손을 잡고 그 남자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하지만 준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 그 남자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요, 아저씨처럼 멋진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매일 밤 슬프게 울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면 엄마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그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준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준이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묘하게 익숙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준이를 끌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는 30대 중반의 한서연이다. 5년 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았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그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절망했지만 준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준이를 낳았고 준이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좋은 직장도, 친구들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는 작은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열었다. 빵을 만들고 준이를 키우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나는 행복하려고 노력했다.
준이가 나를 보며 웃을 때, 준이가 내 품에 안겨 잠들 때,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울었다. 준이가 그린 그림의 텅 빈 공간은 내 마음속의 텅 빈 공간이기도 했다. 나는 그를 그리워했다. 아니, 그를 미워했다. 나를 버리고 떠난 그를. 그리고 준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선물해주지 못한 나 자신을. 나는 준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준이에게 거짓말을 했다. 준이는 그 거짓말을 알았을까? 나는 준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준이의 작은 용기는 나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내가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을. 준이는 아무런 주저 없이 열어젖혔다.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다. 익숙하고 낯선 그 얼굴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이후 나는 준이에게 단단히 일렀다. 준아, 이제부터는 아무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가 되어달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준이의 눈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준이는 정말로 나에게 아빠를 찾아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준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내 상처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했다. 나는 준이를 꼭 안아주었다. 나의 일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침에 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빵집 문을 열고 빵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오후에는 준이를 데리러 갔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책을 읽어주었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준이 몰래 그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꺼내보았다. 낡은 손수건, 빛바랜 사진 한 장.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내게는 그의 흔적을 기억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그를 미워하면서도 그의 흔적을 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증오했다. 준이는 그날 이후로 아빠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준이의 그림은 변했다. 여전히 우리 옆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지만 이제 그 공간에는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준이는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 나는 준이의 그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준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오면 같이 빵 만들어 줄 거야. 나는 준이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준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나는 준이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준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의 거짓말은 준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준이의 그림을 보며 울었다. 텅 빈 공간에 그려진 작은 하트. 준이의 작은 희망은 내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나는 준이에게 아빠를 찾아줄 수 없었다. 나는 준이를 사랑했지만 준이에게 완벽한 가정을 선물해 줄 수는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빵집 문을 열었다. 날씨가 흐렸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때 낯선 손님이 빵집으로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나는 그를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공원에서 준이에게 아빠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그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빵을 만드시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빵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저번에 공원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의 어머니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아이가 참 예쁘네요. 그리고 용감하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왜 떠나셨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내 아픈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냥 저희는 헤어졌어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가 생겼거든요.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진실을 찾으려는 듯했다. 나는 그가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다. 준이는 그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갔다. 아저씨, 우리 아저씨구나. 준이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준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준이의 해맑은 미소에 그의 얼굴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준아, 이 아저씨는 우리 손님이야. 나는 준이를 말렸다. 하지만 준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준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저씨가 우리 아빠 아니에요. 준이의 말에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준이의 말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 남자 역시 놀란 표정으로 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준이의 얼굴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는 내게 물었다. 아이가? 저랑 닮았나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준이의 말은 내게는 가시처럼 박혔다.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준이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준이는 나의 거짓말을 간파했던 것일까? 아니면 준이의 말대로 이 남자가 준이의 아빠와 닮은 것일까? 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내 빵집의 단골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매일 오후 정해진 시간처럼 빵집에 들렀다. 그는 항상 같은 빵을 골랐고 같은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했다. 그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마치 서로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의 낯익은 눈빛, 그의 조용한 미소, 그리고 준이를 바라보는 그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가 불편했다. 왜 하필 나에게, 준이에게 다가오는 걸까? 나는 그가 혹시 준이를 이용해 나에게 접근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나는 그에게 차갑게 대했다. 그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고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빵집에 왔다. 그리고 준이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준이는 그를 무척 좋아했다. 준이는 그가 올 때마다 해맑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저씨, 오늘 빵 맛있어요. 아저씨도 드실래요? 준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빵을
그에게 내밀었다. 민준 씨는 그런 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준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졌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 빵집에는 손님이 나밖에 없었다. 민준 씨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 말을 걸고 싶어졌다. 비 오는 날에는 손님이 없어서 좋아요.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렇군요. 저는 비 오는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왠지 모든 것이 슬퍼 보였거든요. 그의 말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의 말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비 오는 날이면 마음이 더 아프고 슬펐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 옆에는 준이가 있으니까요. 나의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여주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그는 준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그렇죠. 준이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준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고 나를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민준 씨는 매일 빵집에 들러 빵을 사고 커피를 마셨다. 나는 그에게 갓 구운 빵을 서비스로 주기도 했다. 그는 나의 작은 배려에 감동했고 내게도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었고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어느 날 저녁, 빵집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민준 씨가 찾아왔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식사라도. 그의 제안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민준 씨는 나의 단호한 거절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그저 준이 엄마랑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요. 저는 준이 엄마가 궁금해요. 그의 말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그가 내게 다가오려는 것처럼. 나도 한때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준이와 함께요. 우리는 셋이서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준이는 민준 씨의 손을 꼭 잡고 해맑게 웃었다. 민준 씨는 준이에게 아빠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나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식사를 하는 내내 민준 씨는 나에게 질문했다. 내가 어떻게 빵집을 열게 되었는지, 준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는지, 나는 그의 진심 어린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서 위로와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텅 빈 공간에 그려진 하트 그림에 민준 씨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준이의 희망이 내게도 전염된 것일까? 아니면 나는 이미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일까? 민준 씨와의 만남은 나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혀 지내지 않았다. 매일 아침 나는 그가 올 것을 기대하며 빵을 만들었다. 준이는 그를 민준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 역시 준이를 준아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해주었다. 준이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다. 그가 준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함께 놀아줄 때마다 준이의 눈은 반짝였다. 나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준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그가 대신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우면서도 왠지 모를 질투심이 들었다. 혹시 아이의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빵집에 손님이 없을 때였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나의 과거를 이야기해야 할까?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가 나의 아픔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죠.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저를 버리고 떠났죠.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의 말에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에게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죠. 하지만 제 부모님이 그녀를 반대했어요. 그녀가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저와 그녀를 억지로 떼어놓으려 했어요. 저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제가 회사에 없는 사이 부모님이 그녀에게 가짜로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제 말은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오해한 채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저를 떠난 뒤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그의 눈빛, 그의 표정, 모든 것이 나의 과거와 겹쳐 보였다. 그리고 나는 문득 준이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물었다. 혹시 당신의 여자친구 이름이 한서연이었나요? 나의 질문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아니, 우리가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혹시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저였나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5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날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나를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서럽게 울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네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어. 나는 네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 그가 나를 버린 것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세어연아, 내 말을 믿어줘. 나는 너를 찾기 위해 5년 동안 계속 노력했어. 하지만 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깨달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준이가 아빠 없이 자랐어요. 당신은 준이의 아빠였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의 말에 그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준이의 존재를 몰랐다. 나는 준이를 그에게서 숨겼다. 저 준이는 내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나는 그에게서 준이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준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준이의 해맑은 미소, 준이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준이의 얼굴에 있는 작은 점. 그것은 그와 똑같은 점이었다. 그는 준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희열과 슬픔으로 뒤섞였다. 서연아, 준이가 내 아들이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재회는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깊은 오해로 뒤섞인 비극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우리의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 그리고 준이에게 온전한 가족을 선물하기 위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옆에서 깊이 잠든 준이를 바라보며 나는 지난 5년간의 삶을 되짚어 보았다. 매일 아침 준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던 길, 빵집에서 빵을 만들며 준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시간, 그리고 밤마다 준이의 얼굴을 보며 흘렸던 눈물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민준 씨를 원망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일까? 왜 하필 준이에게 아빠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야 나타난 것일까? 나의 마음은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뒤섞였다. 다음 날 아침, 빵집 문을 열자마자 민준 씨가 찾아왔다. 그는 초췌한 얼굴이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서연아,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나는 그를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준이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어. 네가 날 떠난 후에 나는 너를 찾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 하지만 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 나는 너를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를 술로 보냈어.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가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부모님은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관계를 반대했다. 그들은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내가 그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은 것이었다. 나는 그의 부모님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떠났고, 그는 나의 거짓말에 속아 나를 잊으려 했다. 서연아, 나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돼. 나는 너를 찾아 헤맸어.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는 오늘 우리 준이를 보며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준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어.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당신은 왜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꽉 안고 말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내가 용기가 없었어.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줬어. 하지만 서연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나는 준이를 위해서라도 너를 다시 되찾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제안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지난 5년간의 아픔과 상처는 내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혼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준이가 있었다. 준이는 그를 원했다. 준이는 아빠를 원했다. 나는 준이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준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나에게 시간을 줘. 나는 너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나는 너에게 다시 믿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릴게.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 다시 내 빵집으로 들어왔다. 그날 오후, 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다. 준이는 민준 씨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 아저씨, 우리 아빠가 되어줄 거예요. 준이의 말에 민준 씨의 눈은 흔들렸다. 그는 준이를 꼭 안고 말했다. 준아, 아저씨가 너의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아저씨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을까?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준이에게서 아빠를 빼앗았다. 하지만 준이는 그를 사랑했다. 준이는 나의 상처보다,
그의 존재를 더 원하고 있었다. 나는 준이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그를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준이에게 다정한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일 아침 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퇴근 후에는 준이를 데리러 왔다. 그는 준이와 함께 놀아주었고 함께 책을 읽어주었다. 준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준이는 민준 씨를 민준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나는 민준 씨를 다시 믿어도 될까? 그가 다시 나를 떠나지 않을까? 민준 씨는 나의 불안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서연아, 나는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게 됐어. 나는 너와 준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준이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준이는 민준 씨를 너무나 사랑했다. 준이는 민준 씨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행복해 했다. 나는 준이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아주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나는 민준 씨가 준이에게 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준이 역시 그를 사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를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나에게 말했다. 서연아, 우리 결혼할까? 나는 그의 제안에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아직 나는 더 이상 너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나는 너와 준이와 함께 온전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 나는 그의 제안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과거를 잊을 수 있을까? 그때 민준 씨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부모님이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말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부모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대. 나는 불안했다. 나는 그의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나를 또다시 상처 줄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민준 씨의 부모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여전히 거만했고 나를 무시하는 눈빛이었다. 민준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야? 민준 씨의 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준이를 내 뒤로 숨겼다. 민준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의 말에 그의 부모님은 경악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저 아이가 네 아들이라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네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아이를 데려올 수 있어. 민준 씨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준 씨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서연이와 준이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에 그의 부모님은 분노했다. 그들은 민준 씨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그들은 우리를 협박했다. 민준 씨가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민준 씨를 회사에서 내쫓고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했다. 나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민준 씨, 우리 헤어져요. 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헤어져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나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서연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와 준이를 지킬 거야. 나는 이제야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돈도, 명예도 아니야. 너와 준이야. 나는 너와 준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그는 그의 부모님을 향해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서연이와 준이와 함께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끝까지 우리를 비난했다. 그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떠났다. 나는 민준 씨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는 나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를 믿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이 떠난 후 우리의 삶은 잠시 폭풍우 속에 갇힌 듯했다. 민준 씨는 정말로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부모님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불안했다. 민준 씨가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민준 씨는 나에게 말했다. 서연아, 나는 괜찮아. 나는 너와 준이만 있으면 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너와 준이는 다시 얻을 수 없어.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나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나는 그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그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켰다. 준이는 민준 씨를 응원했다. 민준 아빠 힘내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준이의 말에 민준 씨는 다시 힘을 얻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빵집을 운영했고 함께 빵을 만들었다. 민준 씨는 빵 만드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예상외로 빵을 잘 만들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빵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민준 씨의 부모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다. 그들은 우리 빵집에 찾아와 손님들에게 악담을 퍼부었고 우리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너희 같은 것들은 망해야 해. 그들은 소리쳤다. 나는 그들의 행동에 분노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침착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서연아,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만의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의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민준 씨에게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했다. 민준 씨, 그래도 당신의 아버지잖아요. 민준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준이와 함께 그를 기다렸다. 몇 시간 후
민준 씨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어.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떠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후회 속에서 지냈다고 했다. 그는 민준 씨에게 용서를 구했다. 민준아, 이제라도 너의 행복을 찾아라. 그리고 준이, 그 아이를 이제라도 나의 손주로 받아들여 주겠니? 민준 씨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했다. 나는 민준 씨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민준 씨의 부모님과 화해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했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들은 준이를 손주로 받아들였고 준이를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다. 우리는 빵집을 확장했다. 민준 씨는 빵 만드는 일을 전담했고 나는 빵집을 운영했다. 우리는 함께 빵을 만들고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다. 준이는 우리의 빵집에서 뛰어놀며 해맑게 웃었다. 우리는 행복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민준 씨의 부모님과의 화해는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준이의 해맑은 웃음 덕분에 우리는 점차 가족의 정을 되찾았다. 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준이에게 직접 뜨개질한 스웨터를 선물했고 아버지는 준이에게 장난감을 사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때 나를 증코했던 그들이 이제는 준이를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었다. 나는 민준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고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그저 가족들만 모여 식사를 하는 조촐한 시기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준 씨의 손을 잡았다. 준이는 우리의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을 축복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더욱 평온해졌다. 민준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만들었고 나는 빵집을 정리했다. 준이는 이제 빵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다. 그는 갓 구운 빵을 손님들에게 내어주었고 손님들은 그런 준이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나는 민준 씨의 굳은 손을 보며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회사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나의 남편이었고 준이의 아빠였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또다시 시험에 들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민준아, 회사로 돌아와라. 우리는 너 없이는 안 된다. 네가 없는 회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민준 씨는 망설였다. 그는 빵 만드는 일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룬 것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나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당신이 빵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나도 함께 빵을 만들게요. 하지만 당신이 회사로 돌아가고 싶으면 나도 당신을 응원할게요. 민준 씨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할 거예요. 민준 씨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내 마음을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결국 민준 씨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빵 만드는 일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서연이와 준이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는 너의 행복을 응원할게. 그들은 민준 씨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나는 민준 씨를 끌어안고 말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그의 선택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돈과 명예보다 나와 준이를 선택했다. 그의 선택은 우리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 민준 씨의 선택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빵집을 확장했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민준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반죽을 만들었고 나는 손님들을 맞이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 나는 그를 존경했고 그는 나를 사랑했다. 준이는 우리의 빵집에서 뛰어놀며 해맑게 웃었다. 그는 빵집의 작은 주인이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빵을 건네주었고 손님들은 그런 준이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삶은 평온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았고 명예를 탐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만족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은 가끔 우리 빵집에 찾아와 빵을 사가셨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 주었다. 그들은 민준 씨에게 말했다. 민준아, 이제야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다. 우리는 너에게서 배울 점이 많아. 우리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민준 씨,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와 함께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을요. 민준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너와 준이만 있으면 돼. 너와 준이는 내게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해.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어느 날 오후 빵집에 손님이 없을 때였다. 우리는 함께 앉아 커피를 마셨다. 준이는 잠이 들었다. 나는 민준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5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남자였다. 그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민준 씨, 우리 준이에게 아빠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나는 처음에는 당황했어. 하지만 준이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 나는 준이에게서 나를 보았고 너를 보았어. 나는 준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어. 나는 준이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어.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준이의 작은 용기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준이는 나의 구원자였다. 준이는 나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세월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준이는 이제 훌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그는 우리 빵집을 물려받았고, 우리 부부의 뒤를 이어 빵을 만들었다. 준이의 빵은 우리가 만든 빵보다 훨씬 맛있었고, 그의 빵집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다. 나는 민준 씨와 함께 빵집 한쪽 테이블에 앉아 준이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빵을 만드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회상하지 않았다. 우리의 과거는 아픔과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 과거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 민준 씨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를 사랑했다. 준이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밤이 되면 민준 씨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었다. 그의 심장 소리는 나의 불면증을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다.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나는 네가 나에게 와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너를 잃고 나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게 됐어.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준이가 나를 찾아주었어.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민준 씨,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이 기적이에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다시 행복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의 눈에도 그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조용히 키스했다. 우리의 키스는 뜨겁고도 부드러웠다. 우리의 키스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서약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아, 엄마는 네가 아빠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이제 울지 않아서 좋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좋아요. 준이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준이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준이에게서 아빠를 빼앗았다. 하지만 준이는 나에게 아빠를 찾아주었다. 준이는 나의 구원자였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빵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우리의 삶은 평온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안식처였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구원해 주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5년 전, 텅 빈 내 마음속에 준이가 그려준 작은 하트. 그리고 그 하트가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민준 씨와 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영원히 함께할 평온한 해피엔딩으로